네, 안녕하세요. 은퇴자금 관리. 이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오늘은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2025년 시니어 고금리 예금 상품들, 이걸 좀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어떤 상품이 당신의 그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또 불리는데 가장 좋은 선택일지 핵심만 쏙쏙 뽑아보는 딥다이브 시작해 볼까요? 이 분석이 당신의 현명한 결정에 확실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료부터 볼까요? 보니까 2025년 기준금리가 지금 수준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조금씩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네요. 물가 상승세가 좀 꺾이고 경제 안정 이런 게 중요해지면서 금리 인하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오케이, 이걸 한번 풀어보죠. 이게 지금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지금이 어쩌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딱 잡아둘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 있다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 예측이 사실 중요해요. 기준금리라는 게 중앙은행이 정하는 일종의 돈의 기준 가격 같은 건데, 이게 내려가면 은행 예금 금리도 보통 따라 내려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예금을 고려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상품들은 뭐니 뭐니 해도 안정성이 중요하잖아요. 원금 보장되고 이자도 확정되고, 여기에다가 연금 수령 같은 그런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금리를 좀 더 얹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예금 하나 받으려는 게 아니라 연금도 받고 다른 거래도 하면서 오랫동안 우리은행 고객으로 만들겠다, 이런 은행들의 전략 같은 게 숨어 있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단기적으로 고객 유치하려는 경쟁을 넘어서 은퇴 후에 주거래 고객으로 만들려는 좀 더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료에 나온 그 광주은행 플러스 시니어 예금 있잖아요. 이게 최고연 4.05%로 금리가 제일 높긴 한데 조건이 두 가지예요. 연금 수령 그리고 공과금 자동이체 3건 이상. 이걸 다 만족해야 하는 거죠. 아, 조건이 생각보다 좀 까다롭네요. 그럼 다른 은행 상품은 좀 다른가요? 네, 반면에 신한은행 마음 편한 시니어 예금은 최고연 3.9%로 금리는 약간 낮지만 조건이 좀 더 쉬워요. 신규 고객이거나 아니면 연금 수령 고객이거나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우대금리를 주니까 문턱이 낮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당신에게 중요한 건 단순히 그 숫자 0.1%포인트 차이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이 조건을 달성할 수 있나, 이 점이에요. 금리가 조금 낮더라도 받기 쉬운 쪽이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확실히 그게 중요하겠네요. 또 좀 눈에 띄는 상품이 있었나요? 하나은행 행복 노하우 연금 예금. 이게 좀 독특한데요. 가입 연령이 만 50세 이상부터 가능해요. 그러니까 좀 더 일찍 은퇴 준비를 시작하는 분들을 겨냥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은행이나 IBK 기업은행도 비슷하게 연금 수령이라든지 마케팅 동의, 신규 고객 이런 조건들을 내걸고 있고요. 아, 그리고 대부분 상품 한도가 5천만 원인 것도 좀 주목할 부분인데요. 이건 아마 그 예금자 보호 한도하고 관련이 깊어 보입니다. 와, 정말 다양한 조건이랑 금리가 있네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뭘 골라야 할지 머리가 좀 아파올 수도 있겠어요. 결국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금리 제일 높은 것만 찾는 게 답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당신이 실제로 그 우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그리고 평소에 거래하기 편한 은행인지, 이런 걸 다 따져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건데요. 만 65세 이상이시면 모든 금융기관 다 합쳐서 원금 5천만 원까지는요.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세금 15.4%가 전혀 안 붙습니다. 세금이 전혀 없다고요? 와, 그건 정말 큰 혜택인데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연 4% 예금에 5천만 원을 넣는다고 하면 세금으로만 한 30만 원 넘게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실질적으로 금리를 한 0.6%포인트 이상 더 받는 효과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입하실 때 은행 직원분께 저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 남았는데 이걸로 가입해 주세요, 이렇게 꼭 말씀하셔야 해요. 와,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이건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예금자 보호제도, 이것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아, 네. 그것도 중요하죠. 은행이 혹시라도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나라에서 1인당 그리고 은행별로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서 5천만 원까지는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있다면 한 은행에 다 넣기보다는 여러 은행에 나눠져 예치하는 게 안전한 방법이죠. 그렇군요.
결국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내가 연금 받는 은행이 어딘지, 또 내가 주로 쓰는 은행은 어딘지, 비과세 혜택은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전체 자산 규모는 어떤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예금 상품 하나 고르는 걸 넘어서요. 당신의 은퇴 후 삶을 함께할 일종의 금융 동반자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의 상황에 맞춰서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계신 지역에 좀 작은 은행이나 아니면 상호 금융기관 있잖아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곳들. 그런 곳에 혹시 당신의 상황에 더 꼭 맞는 숨겨진 보석 같은 상품이 있진 않을까요? 대형은행 외에 이런 곳들도 한번 쭉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